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19세기 유럽에 이어서 유럽에서 그런 19세기에 그런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큰 배경 중에 하나인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경제적 부가 커지고 그 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액션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산업혁명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산업혁명은 바로 영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초기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는데요. 신항로 개척 이후 시장이 확대되고 가격혁명, 상업혁명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을 축적한 상인들이 기존에 있던 길드의 제약을 피해 농촌으로 진출을 하고 선대제와 매뉴팩처를 이용해 성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상인이 농민에게 원료와 필요한 시설을 공급해서 생산하는 제도를 바로 선대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분업과 협업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매뉴팩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대제와 매뉴팩처를 통해서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18세기 후반에 들어서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게 바로 이 기계 발명과 기술 혁신으로 나타난 산업의 발달을 의미하는데 영국에서 일어난 배경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게 풍부한 지하 자원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지하 자원으로서 석탄이 있는데요. 석탄이 영국에 많이 있었다. 그리고 식민지가 많았죠. 동인도 회사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인클로저 운동으로 그 농지를 빼앗긴 이제 그 농민들이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걸 간단하게 이제 도식화해서 인클로저 운동을 설명을 드리면 곡물 수요가 증가를 해요. 곡물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농업에 대한 이미 그 열망이라든지 파워가 몰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지주가 발생을 하고 또는 기업형 농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기업형 농업이 발생을 하게 되니 기존에 있었던 그 농민들이 내몰리게 되고 농민의 노동자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이 모이게 되고 일단 정치적으로는 여기는 이미 시민혁명으로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많이 이 산업혁명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뭐 잡소리를 좀 더 집어넣는다면 석탄으로 유명한 동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네인 뭐 맨체스터라든지 리버풀 같은 지역이 같은 지역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축구팀들도 굉장히 크게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겠지요. 넘어가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발달한 것들이 바로 면직물 공업입니다. 그래서 인도산 면직물과의 경쟁인데 그 기계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방적기를 만들면서 기계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면직물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 싼 가격에.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동력혁명도 일어납니다. 새로운 동력원이 제임스 와트가 바로 증기기관을 개량합니다. 증기기관을 개량을 하게 되면서 이제 동력이 만들어지니 기계가 사람의 손 없이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통혁명은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물품 수송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철도나 운하 같은 것들이 건설이 되고 통신으로는 전화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과의 연결도 굉장히 잘 되더라 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은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되어 가는데요. 19세기 전반에는 벨기에 그리고 프랑스, 특히 프랑스가 섬유공업으로 유명한데, 왜냐하면 섬유공업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석탄이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가 되겠고요. 19세기 후반에 독일이 중화학공업, 미국이 중화학공업을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독일 쪽에다가 자동차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돈을 많이 벌죠. 돈을 많이 버니까 바로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 굉장히 사람이 몰리게 되지요. 그래서 도시화라는 게 생기고, 그리고 산업자본가, 전문직 종사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간 계급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이들이 나중에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영향력이 확대되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차티스트 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시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당연히 열악한 작업 환경이겠죠. 왜? 사람은 많고요, 일자리는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임금에 장시간을 노동하거나 아동이 노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요런 거 보면은 23살, 6살 때부터 일했고요. 되게 오래까지 일하는 것들 보입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그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어린아이들 이런 것들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약간 부작용 같은 것들도 발생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기계를 파괴하자라고 해서 약간 이거 불법적인 운동이긴 하지만 노동 문제를 기계로 파괴해서 기계를 부시면 우리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조합을 결성을 해서 임금 또는 노동 조건 개선 이런 것들, 참정권 획득 이런 것들을 이제 혼자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명의 목소리를 묶어서 이야기하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영국은 공장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제한을 하고요.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는데 장시간 노동을 제한해서 하루에 12시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봐도 굉장히 큰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평등 사회를 주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공상적 과학주의, 두 번째는 과학적 사회주의인데, 이 과학적 사회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르크스가 되겠고, 이들의 주장을 나중에 러시아가 계승을 하면서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산업혁명이 발생한 배경, 그 다음에 영국의 특징, 그래서 이게 어떤 기계의 발명, 증기기관, 그 다음에 교통, 그 다음에 통신 등등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산업화가 되면서 이게 유럽으로 확산이 된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있는데 도시화라든지, 그 다음에 저임금, 고노동, 그 다음에 그런 것들, 그리고 도시 문제, 그래서 러다이트 운동이라든지 사회주의로도 등장하게 된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대주제 4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대주제 5 제국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